세종대 논술 키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대는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을 보죠, 그죠?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을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조금 해두시고, 그래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능 전에 대략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오는지만 조금 숙지를 해두시면은 준비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만약에 세종대를 준비한다면 저는 플러스 건국대를 같이 넣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세종대랑 건국대는 문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문제가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대는 수능 직후에 있고 수능 뒤에 있기 때문에 건대 준비하면 그냥 세종대 준비가 돼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세종대 넣을 거면 건대를 같이 넣자. 어차피 최저도 좀 비슷하잖아요. 2합 5, 70, 30인데, 요 대학은 내신이 반영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내신 반영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좋은 친구가 유리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신만으로 합격하냐? 그건 아니죠, 그죠? 보시면은 1, 2등급이야 뭐 학종으로 가겠지만 대부분 3, 4, 5등급이 논술에 많이 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등급 밑으로는 합격자가 잘 안 나옵니다, 요 대학은. 그래서 입결 자료를 보시면은 내신이 3, 4, 5등급 때가 가장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문제는 1200에서 1400자 정도 두 문항이 나오고요. 1번 400에서 500자, 2번 800에서 900자. 검정색 펜만 가능합니다. 연필, 샤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볼펜 사용하는 연습, 그래서 깔끔하게 쓰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대는 어떻게 하라고요? 세종대랑 비슷하니까 세종대는 어떻게 하라고요? 건대랑 비슷하니까 건대 연습하면 함께 준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 입결 자료 한번 보시면은 경쟁률이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 학교는 실질 경쟁률을 발표를 하지 않아서 실질 경쟁률은 대략 거의 비슷한 대학들 보면 한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65대 80이다. 그러면 한 20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략 요 정도 2합 5 정도 되는 대학들의 최저 못 맞추는 비율들이 대략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저만 맞추면 어떻게 된다? 절반 이상을 어때요? 절반 이상을 이제 제끼는 거죠. 자, 학생부 등급 보면 어때요? 평균이 4, 3 어때요? 4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 대학은 뭐 내신이 학생 내신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대학이다. 왜냐하면 6등급 밑으로는 감점이 크기 때문에 70% 컷이 이 정도. 그러니까 제일 극단값은 한 5등급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70% 컷을 이렇게 뒀네요. 그죠? 최저 요 정도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튼 요 정도 감안을 하셔서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고사 최고, 평균, 최저 이렇게 해놨네요. 600점 만점입니다. 등급에서 보면은 500점대가 주로 합격 컷이죠. 그러면 요거는 무엇을 뜻하냐? 대략 문항당 한 실수하는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한두 개 정도 있으면은 대략 요 정도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논제의 의도라든지 조금 독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두 개 정도 실수하는 거는 조금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문제 특성상 2026년도 모의 논제만 가지고 왔는데요. 가의 관점에서 나의 밑을 친 기억의 허생의 인식을 비판하시오. 400에서 500자. 그래서 볼펜으로만 써야 되니까 깔끔하게 쓰셔야 됩니다. 1번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가에서 나를 어떻게 알아? 뭐 비판하라, 평가하라, 뭐 이렇게 주로 나오고요. 2번은 다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지어. 라에서 말하는 대의와 사세의 의미를 정의하고 라의 김상원과 최명길의 주장을 요약한 후 나의 허생의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의 주장을 각각 비판하시오. 그러니까 허생의 인식을 비판하라. 허생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그죠? 나의 허생의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의 주장을 비판하라.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때요?
허생의 관점이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허생 나오고 최명길이 나오고 어떤 역사적 사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인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항상 문학 작품이 등장하고 이 문학 작품에서 등장하는 어떤 사건이나 혹은 인물을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된다? 풍부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이제 이 학교 문제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공부를 조금 하시고 세종대는 그래서 이 문제 구조가 건대랑 비슷해요. 건대도 거의 똑같은 문제 구조거든요. 다만 건대 같은 경우는 이번 문제가 분량이 좀 더 깁니다. 한 1000자에서 한 1200자 이 정도까지 조금 길게 주니까 글자 분량이 조금 더 길다라고 보면 돼요. 이 대학은 논제에서 주제가 정확히 뭔지 잘 안 드러내줘요. 그래서 추상적인 주제를 대신문의 어떤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걸 중요한 포인트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사례를 상징으로 이해할 거 상징. 그러니까 허생, 김상원 뭐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국가와 관련해서 뭘 상징하는지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시문을 단순히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는 학교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풍부한 어떤 해석이 필요합니다. 풍부한 해석. 제시문의 해석에 집중하시고 완결성과 가독성을 중요시 여기는 대학입니다. 건국대 문제와 유사하니까 시험 시기상 세종대는 좀 뒤에 있잖아. 2주 차에 있잖아. 그죠? 1주 차에 있는 건국대를 공부하시면 이번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건국대를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세종대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건국대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방법으로 세종대를 준비한다면은 학교 가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큰 틀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최소 한 3개 정도는 기출 3개 정도는 완벽하게 분석하고 뭐 한다? 시험 보러 간다. 이런 생각으로 글씨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